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곧 한중 FTA를 갖다가 비준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한중 FTA. 대만이 지금 중국하고 FTA를 체결 안 했습니다. 대만이 거대한 중국의 일부에 불과한 같은 중국계 나라인데 대만이 왜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만이 중국과 FTA를 체결했을 때 거대한 중화 경제권에 대만이 녹아버릴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은요, 중국의 요우크라고 부르는 관광객의 숫자를 하루에 몇 명씩 밖에 올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만이 중국 관광객을 마음대로 오게 만들면요, 대만이 점차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대만의 물건 다 사가고, 처음에는 좋죠. 나중에 대만의 물가를 올리고 대만의 건물 빌딩 다 사서 대만이 서서히 중국 자본으로 침식되어서 나중에는 대만이 중국화되어서 그냥 강제적으로 중국으로 흡수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 관광객을 제한하고 투자를 제한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지난 1분기 1월달부터 4월 중에 이 중국 관광객이 212만 명이 왔고요. 올해 600만 명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 10조 정도의 소득 증진 효과가 있지 매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에 한 10만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한국이 돈 조금 벌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 지금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는데요. 돈 번 데 어디입니까? 백화점, 면세점,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 이 세 개 빼고 중국 관광객이 재래식 시장에 가거나 서민들이 사는 가게에 가서 팔아주고 밥 사 먹으면서 소득을 높이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회사 주식만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극히 일부만 중국 특수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자, 제주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제주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다가요, 지금은 제주도 지사가 앞장서서 투자를 제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빌딩을 사고 땅을 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살고요.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관광 안내부터 시작해서 식당, 숙박시설까지 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의 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모든 어떤 이 정부의 정책의 핵심인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에요. 한국의 명동 가보십시오. 이게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메르스가 지금 유행을 해서 중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싸구려 맛에,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한 3, 40만원, 4, 50만원 주어서 4박 5일 이런 식으로 한국에 싸구려 관광을 와서 결국 물건 팔아가지고 돈 조금 뒤로 버리는 이런 형태의 관광이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들 일본으로 대거 몰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물가 시대예요.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쇼핑하기 좋더라면서 몰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 특수요, 결국은 1, 2년 안에 시들어듭니다. 자, 그걸 믿고 중국 관광 특수를 가지고 중국하고 관계 정진을 해야 되니 뭐니 이러면서요,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심에 광화문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중국 관광객 차들 때문에 교통 유발이 얼마나 되는지, 그 폐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요, 이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미국 측의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 한국 내부에서의 시각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매사가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의 중국 관광이 한국에 범람하는 것들이 과연 한국 장래에 바람직한 것인가? 중국 자본의 투자 위치가 한국의 경제의 미래에 바람직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흡수되어 갈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 시기에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분양가, 바가지로 무주택 싸구리나 이런 어떤 글이 나왔는데요. 신문 사설입니다. 저는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뭐 이러면서 그 창조경제가 당장 효과를 낳는 게 아니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이 각종 취득세, 양도세 면세라든지 또 민간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 대해서 분양가 자율화를 해준다든지 행태로 굉장히 이 부동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 또 2007, 8년 노무현 정권 때 두 번 부동산 폭등이 있었죠. 그래서 서민을 잘 살겠다는 노무현 정권이 서민들, 즉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이 있는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값을 올려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이 정부에서 집값을 올려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노동, 뭐 인테리어, 부동산 등등 여기 부대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쌓여서 또 다른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을 쌓고 있고 거기에 지금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들 문제들을 또 엄청나게 양산해 가고 있고 그래서 시한폭탄을 안으면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지금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정권이 어려우니까 당장 몰핀 주사 놓듯이 임시 땜빵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또 다른 폭탄. 과연 지금 한국에 집을 사서 건설적으로 집을 사서 가게를 꾸려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재정적 능력이나 소득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20, 40대들이 과연 새로 주택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집을 살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서울시의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부채가 1조 1490억이 늘어가지고 현재 5조 8447억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시만의 부채고요. 서울시 산하의 이 메트로,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채까지 다 합치면요 얼마냐 하면 27조 4440억이라고 그럽니다. 자, 박원순 시장님 토건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이러면서 무분별하게 서울시장들이 전임 개발을 하다가 이 서울시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왜 이래 부채를 쌓고 계신 겁니까? 부채를 줄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납토선한다고요? 박원순 시장님,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서울시의 재정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